안녕하십니까. 제가 2달 만에 이곳 진해 합계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많이 따갑네요. 제가 오늘 사실 나온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2달 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쓰레기 많은 거를 또 영상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이곳에 낚시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오늘만큼은 쓰레기를 좀 치워보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바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일부 가져갔는데도 아직 많이 쓰레기가 많아요. 저쪽에까지 많은 쓰레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제가 생색 하려고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일부 제가 조금 원인 제공도 한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좀 깔끔히 청소해 보려고 아예 이렇게 50L 짜리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고 저쪽까지 좀 깨끗이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잔소리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치우고 나중에 깨끗한 모습으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깨끗이 보기 좋죠.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기 두통이 하나 있네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달 전에 왔었는데 제부터도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상쾌하게 한 봉지 담았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지금쯤 뭐가 나오는지 낚시 한번 해보고 한 2시간 해보고 혹시 또 오늘 우리 여왕님이 청소 좀 해줬다고 감성도면 주겠습니까? 그죠? 안주거리라도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달 만에 와가지고 조금 전에 청소를 하고 밑밥 준비 조금 가져온 거 조금 한 개 가져왔습니다. 낚시할 준비를 끝내고 나니까 1시간 지냈네요. 청소하고 나니까 기분이 상쾌하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낚시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초보분들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찌를 하나 들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래 보면 초보분들도 그렇고 막대찌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막대찌는 어느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을 선택해가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보분들인데 조금 참고가 될까 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막대찌라 그러면 보통 자립이 있고 반자립이 있고 비자립이 있죠. 그죠? 그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자립, 반자립, 비자립 다 장단점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비자립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비자립은, 찌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투가 안 돼요. 막대지를 쓰다 보면 원투를 해야 될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자립도 쓰지 않고, 그저 그냥 99%는 자립을 쓰고 있습니다. 자립은 대체로 이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이 하부에 줄을 좀, 무게를 좀 하부 쪽으로 중심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원투가 좀 원활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면 비글도 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비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자립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치를 쓰는 이유는요, 시인성, 물론 애민성도 있겠지만 시인성, 저는 가장 첫째로 시인성이 좋아서 씁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낚시를 하면서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부쩍 막대치를 서롱하고 쓰는 편인데요. 막대치를 한번 쓰고 나니까 사실 구멍치 쓰기가 싫어요. 그 이유는요, 구멍치는 쓰다가 캐스팅 해놓고 다른 데 한눈 팔면 찌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막대치는 다른 데 쳐다보다가 찌 찾으려고 그러면 금방 쉽습니다. 뭐 내민성도 내민성이지만은, 그래서 막대치를 주로 씁니다. 근데 막대치는요, 내민성도 중요하지만 이 찌가 있잖아요. 길이가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7, 80cm 이상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이렇게 슬림하게 싹 빠지면 좋겠죠. 그죠? 그럼 왜 좋을까요? 길면요, 첫째, 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긴 찌는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구멍찌도 마찬가지고 슬림행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둥근행은 조를 잘 타지만 또 단점이 굉장히 까불거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림행은요, 그리고 길이가 80cm 이상 되는 것 같으면요, 굉장히 안전적으로 쫙 이렇게 서가 있어요. 까불랑거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찌톱이 이렇게 굵고, 그런 찌들은요, 좀 저가의 찌들이 많습니다만은 짧으면서 찌톱이 굵고 이러면 많이 까불랑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림액으로 된 찌를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슬림액으로 쫙 빠진 찌들은 조금 고가의 상품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찌는 국산찌입니다. 메이커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국산찌가요, 뭐 만원도 안 되는 찌, 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찌가 있어요. 제가 그 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슬림으로 빠진 찌가 굉장히 좋다.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또 많은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우리 초보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나니까 덥기도 더고 땀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해거리나 나올는지 낚시 한번 해보고 한 2시간 정도만 해보고 갈게요. 이미 지금 시간이 뭐 2시 40분입니다. 청소하고 나니까 뭐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또 안주가루라도 잡으면 집에 가서 해 떠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3시 반부터 2시 반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낚시를 해봤습니다. 캐스팅을 2번 해봤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를 그대로 사로 나옵니다. 지금 물때인 만큼 조로도 전혀 안 가요. 찌가 던지면 딱 그 자리에서 50cm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디 오늘 고기 잡으러 온 거 아닙니다. 청소 좀 하고 바람도 좀 쐬우고 저 멀리 낚시를 못 가서 답답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초보분들인데 찌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되면 되게 그런 말씀 드리려고 그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능력자고 한 2시간 정도 있든 없든 담가보고 그래 가보려고 합니다. 야, 치어급 진노래미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진노래미입니다. 진노래미 12월 달에 이 노래미 금어기죠, 그죠?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초보분들은 낚시하면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찌의 배날을 갖다가 수시로 계속적으로 조그마한 배날까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구멍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오랫동안 구멍찌를 썼지만 옛날에는 제가 구멍찌 살 때는 30년 전에는 2만 4, 5천원씩 거래했습니다. 그런 구멍찌를 사서 사용을 했었는데 구멍찌는 그래도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는 사실 살피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잔존부를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은요, 아주 자세히 유심히 봐야만이 그 찌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막대찌의 어떤 장점이라면 가장 큰 장점이 조그마한 찌 변화도 이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 한 찌톱 하나라도 조금 들어가면요, 표가 딱 납니다. 운의 눈에 그냥 바로 보이니까 챔질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살짝 견제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유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예 저는 이제 좀 게으러졌는지 도대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구멍찌를 쓰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이제 완전동 낚시할 때는 막대찌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유동 아니면 막대찌 쓸 때는 꼭 이렇게 반유동 할 때는 꼭 이렇게 막대찌를 사용합니다. 항상 초보분들인데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찌의 어떤 변화를 보기 전에 반드시 내 찌가 가지고 있는 부력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냥 자립찌지만은 스스로 서지만은 완벽하게 완전히 서지는 않습니다. 그냥 섰다고 할 정도죠, 그죠? 자립찌가. 그런데 반드시 낚시 와가지고 초보분들은 수중찌를 달지 말고 그냥 막대찌만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이어가지고 막대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수중찌 안 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서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수중찌 달고 수중찌만 달았을 때 또 어느 정도 찌톱이 나오는지 또 그 다음 이렇게
목줄에 봉돌을 달은 상태에 비봉돌 하나 달고 이렇게 조그마한 움직임, 찌 한 톱이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해놔야만이 머리에 딱 집어넣고 있어야만이 낚시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채비가 바닥에 가고 있구나, 아니면 봉돌이 지금 바닥에 닿아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찌가 이렇게 수중찌만 닿은, 그죠? 그 상태에서 찌톱이 얼마 나오겠죠? 그런 변화를 보이겠죠? 그걸 봐야만이 바닥 지형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우리 꾼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낚시를 하다가 아까 노래미 한 마리 잡고 꼼짝도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막가를 이용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첫째 월요일, 제가 2달 만에 이곳 진해 합계 자칭 임대박 포인트 왔습니다. 오늘 제가 바람 쐬러 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낚시하러 왔다기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정확하게 4시 6분입니다.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해봤네요. 조항은 아까 보여드린 거, 조그만한 거, 지역급 찐노래미 한 수밖에 안 했습니다. 전혀 그 이후로는 입질도 못 받았습니다. 잡은 입질도 전혀 없어요. 만약에 감성돔이 있다면 이곳에는 힘들겠죠, 그죠? 밖에 예를 들어서 원도권이나 지금부터가 아마 피크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예, 다음에도 또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영상,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2023년 다시 안 올 12월 알차게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